2025년도 부건대학 창현관의 인문학기행 화산섬 제주편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수 소리가 좀 적어요. 네, 인자는 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주도를 오면 해외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주를 오면 이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답사 전문가 장현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를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서 현지에서 만난 건 처음입니다. 두 번째네요. 2018년도 폭설 내렸을 때. 그때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뒤로 7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를 너나 없이 많이 옵니다. 이 화산섬 제주를. 그래서 제가 이 화산섬 제주라고 하는 교재를 2007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어요. 2007년부터. 그래서 전라북도의 수포 형제들에게 교과 통합 능력, 그리고 리더십, 인성, 국제 감각,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개발위원장을 하면서 제주를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만들었던 교재가 엄청 많은데 영재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에 맞게도 만들고 다양하게 했는데 일반도 할 수 있게 만든 교재가 이겁니다. 그런데 분량이 560여 쪽이 돼요. 근데 한 권으로 해봤더니 너무 두꺼워서 2023년 올 때부터 2개로 쪼갰어요. 그리고 올해 또다시 손을 또 대서 보강하고 새로 추가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 날 애월에 있는 이 선운정사 이곳이 이제 저의 중국과 일본과 또 러시아 또 국내 제주를 다 통합하는 곳이 이제 선운정사인데 올해 처음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다만 제주를 여러분들보다는 오래 또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니까 그냥 접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4박 5일 동안 뭔가 제가 바라는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저도 보람이 있는 거고 또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이번 5일을 통해서 과연 제주에서 내가 뭐를 깨닫고 나 자신을 대화를 뭘 했는가 그래서 돌아가서 남은 또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게 이제 인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지리, 사회, 문화, 역사, 인물, 사상 또 구체적으로 하면 민속 또는 고고학, 신화, 전설 구체적으로 뭐 유배 아니면 태평양 전쟁사 뭐 이런 모든 항목들이 총체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 근간은 제주의 화산섬과 생태계예요. 그 화산섬과 생태계의 제주의 이 아름다운 곳에서 그 위에 펼쳐지는 인문학들 그거를 접하고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번 제주의 기행은 화산섬 제주에 들어 있습니다. 화산섬 제주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화산섬은 자연 지리 용어고 제주라는 건 역사 용어입니다. 바다 건너 하나의 고을이라는 뜻이에요. 제주가 바다 건널 제의 고을 주자니까. 탐나라는 이 독립된 국가에서 제주라는 용어가 쓰였다는 것은 이미 독립성을 잃고 어디에 예속되어 있다는 거고 한 고을에 머무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용어를 제대로 알면 제주의 역사를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에 화산섬이 다 갖고 있어요. 화산섬은 섬이고 격리되어 있고 지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또 한반도, 일본, 중국 사이에 있고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곳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태평양 전쟁의 한 복판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런 자연 지리적인 특징에 기인을 합니다. 여기에 제주 사람들이 겪어야 할 삶, 그게 신화하고 전설이고 그리고 신당이고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속에서 이 화산섬의 특징에 나타나는 게 제주의 문학이에요. 제주의 문학 대표적으로 한 물론 많이 있지만 그래서 현기영 선생의 순이섬촌을 저는 1번으로 뽑아요. 그리고 거기에 제주의 그런 아픈 것만 담아내는 문학이 아니라 제주를 그냥 바라보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물결을 보고 그런 까만 모래밭, 검은 모래, 그 검은 모래밭을 걸으면서 시를 남긴 그리운 바다 성산포 같은 이생진 시인의 그런 감성 서정적인 아픔 뺀, 왜 아픔이 없겠어요? 모든 시에 다 아픔이 있겠지만 그런 작품도 있다면 최근에 이제 나온 지는 꽤 됐지만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또 저는 이제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는데 구소은 작가의 이 검은 모래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이번에 만나면서 진작에 좀 알았더라면 나온 지가 2021년도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제가 2008년부터 이제 현기영 선생님의 순이삼초는 그때부터 만났으니까 오래됐지만 그래서 이 검은 모래라고 하는 작품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게 저에게는 이번 기행의 하나의 작은 저의 어떤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됩니다. 제주 제가 이제 사전 교육으로 영상 시청 교육을 했는데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전국에서 오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욕심내면 했는데 욕심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냥 자택연수로 하자. 그래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것도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찍고 간 거거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제주를 가시는 분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영상을 새벽까지 찍었습니다. 집에서 전화가 오는데도 전화벨을 누르면서까지 촬영에 방해되니까. 그래서 혼자 독백하듯이 그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놓고 그리고 제주를 다녀와서 평양전쟁사 강의를 찍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몽골 지금 막 띄워야 되고 연해주 막 시작해서 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전쟁사는 강의를 못 올렸어요. 그거를 보고 오셔야 제가 강의 시간도 줄고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데도 좋은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화산섬 제주 아름다운 제주에서 그 영역별로 책을 소개했는데 나는 그 중에서 한 권이라도 읽어봤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주세요. 영상에서 소개한 영역별 책. 우리 사양희 교장 선생님 읽고 오셨네요. 나머지 분은 이제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바쁘잖아요. 그리고 강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주면 표 반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일단 제주를 좀 더 깊게 연구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지만 조금 가벼이 제주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사전 영상 교육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그 많은 제시된 책 다 안 읽어도 되고요. 그냥 저 따라서 5일 다니다 보면 아는 듯 모르는 듯 가람비에 적게 됩니다. 그러니 안 읽어왔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읽고 오면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적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좀 거만한 얘기가 되어버렸네요. 이 교재는 서점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딱 25부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큰 주제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박 5일이니까 되게 큰 주제가 5개인데 더 쪼갰어요, 조금. 주제별로 어떻게 돌 것이고 무엇을 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답사 주안점은 뭐가 되고 루트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쭉 안내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대부분 선생님들이시니까 현직에 또 계시고 퇴직도 하셨지만 또 여기 여행을 또 목표로 하시는 분, 또 문화관광 해설하시는 분 다양할 텐데 활용하시라고. 저 부르지 말고 있으니까 돌아보면서 교재 연구하면
가르치는 일이 업이신 분들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62회차까지 하는 동안에 많은 교육청 또 경기도 일산의 영재교육원 그때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영재 학생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사전 교육을 하러. 깜짝 놀랐습니다. 영재 학생들은 하나도 없고 부모님들만 왔어요. 사전 교육을 부모들이 온 거예요. 세상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유를 장학사님께 물은 즉 애들이 바쁘다. 그래서 부모가 받고 전하면 된다. 그런 사전 교육을 하면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전 교육 끝나고 부모님들 와 우리 데리고 가달라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영재학교 아이들도 해봤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슈퍼영재들 2년간 또 슈퍼영재들을 지도하는 영재 교원들 그분들 2년 또 지역 교육청 우리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의 사회질 역사과 교원들 연수 수없이 많은 또 인천의 탈북학생들을 안내하는 적도 있었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한 번도 누가 다치거나 사고 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중해야 하니까. 다른 데 신경 못 쓰게 하니까. 그리고 가기 전에 반드시 모여서 저는 사전 연수를 시킵니다. 제주를 오면 어디든. 그래서 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강사의 의도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순위삼촌은 기본으로 읽고 제주 역사기행책 읽고 다 읽고 그렇게 진행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길러내고자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입니다.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저도 2023년도에 왔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김제 팀들이 크루즈를 타고 와서 제주항으로 왔거든요. 제주 여객터미널로. 그 여객터미널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사라봉 해안가에 가서 사라봉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식당으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문화역사 답사하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선생님. 유홍준 선생님 떠오르죠? 그분이 제주 1번 답사를 어디로 잡은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저는 제주 이 문화역사 답사의 이 지질화산 쪽의 1번을 사라봉으로 잡습니다. 물론 제주에는 세계 자연유산인 성산응해구라고 하는 것도 뽑히고 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이 대정 알뜨르에 있는 송악산 또 서부 끝자락에 제주의 서쪽 해안에 있는 이 수월봉 아름답기로 하는 탄당 구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 곳들이 이 지질화산의 1번지로 삼아야 하나 제가 사라봉을 1번지로 삼는 것은 그들을 다 갖고 있기도 하지만 제주공항에 내려서 제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제주 답사의 1번지. 그 다음에 이제 역사로 말한 1번지는 삼양동 선사, 삼양동 유적지입니다. 삼양동 유적지를 잡는 이유는 제주의 이 탐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주여행은 약간 겉만 돌다 가는 거예요. 탐나를 이해해야 이 1000년 이상 된 이 땅의 독립국 그 실체를 알 수 있고 그 탐나라고 하는 정치체의 유전자가 제주인들에게는 담아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사회 문화의 저변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면 어떤 문화의 그 경향이나 색채를 이해하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제주를 이해하려면 탐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책이 없어요. 탐나 역사책이 없다 그런 얘기. 그럼 이제 고고학적 발굴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국의 사서들을 인용하거나 이렇게밖에 못하는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 탐나의 성립기에 해당되는 삼양동 유적을 제 1번으로 삼는데 그거는 육지에
부여의 송국리,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의 상징성이 바로 송국리 유적이거든요. 국내에 비파형 동감이 처음 발굴이 됐던 곳이에요. 그곳이 여기 삼양동으로 이어지고요. 이 삼양동이 일본의 규슈의 요시노가리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야요이 시대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육지와 우리 이 제주와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과 함께 고대 문화를 공유한 거예요. 마치 고대라기보다는 이제 청동기 말에서 초기 철기 시대. 그러면 백제나 이런 고대 국가로 들어오게 되면 또 일본의 아스카 지역과 연결이 되면서 제주도 또 연결이 돼요. 근현대사로부터 모든 게 연결되는 곳이 바로 제주가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탐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의 1번지는 제가 삼양동 유적지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첫날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재를 한번 펴보면서 제가 교재 얘기한다고 몇 번 여기다가 놓고 들고 놓고 그랬습니다. 네, 거의 다 왔네요. 2부가 바로 제주의 역사와 사삼 그리고 문학이거든요. 그 2부가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제주의 역사와 사삼 그리고 문학이라는 주제로 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왔거든요. 잠깐만 여기서 실례